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호텔 제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29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연차를 내고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봤어요. 어릴 때는 학교 운동장이 정말 커 보였는데 어른이 돼서 다시 가보니 정말 작더라고요. 초등학교를 둘러보니 문득 이뤄지지 않은 첫사랑을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산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모두가 그랬듯 어렸을 때의 제 첫사랑 또한 참 순수했어요. 손만 잡아도 두근거리고 붙어만 있어도 종일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품고만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첫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참 우연히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김동규인데 제가 왜 이런 말로 사연을 시작하냐면 첫사랑은 마음속에 품고만 살았어야 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저는 아쉽게도 20년 전 첫사랑이 준 달콤한 추억거리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첫사랑한테 많이 휘둘리고 말았거든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 추억거리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었던 제 결혼에 대해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동규와 저는 초등학교 때 서울의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가족처럼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서로 알 정도로 친했고 학교 끝나면 저와 동규는 매일 온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그러다가 배고프면 우리 집이든 동규네 집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밥을 먹고 또 놀곤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싸웠지만 그래도 없으면 또 허전해지고 보고 싶은 그런 존재였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재미난 게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동규와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마냥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친구들은 모두 우리가 사귄다고 생각했고 우리 또한 그것을 딱히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고 학교가 마치고 저녁 시간 전까지 매일매일을 함께 보냈답니다. 그렇게 매일 놀다가 제가 경기도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메신저로 한 번씩 연락하고 방학이 되면 제가 서울로 놀러 가기도 하고 동규가 경기도로 놀러 오기도 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처음에 경기도로 이사 왔을 때는 집이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이사하더니 20평으로 또 이사하더니 10평대의 빌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경기도까지 왔는데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태가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더니 언제부턴가 아버지는 매일 집에서 술만 드셨고 하나뿐인 딸인 저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고 돈 때문에 매일 싸우시더니 결국 이혼을 하시게 되었고 저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엄마와 저 둘이 살면서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집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고 하시며 본인은 식당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셨어요. 다행히 식당 사장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엄마에게 이것저것 정말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명절 때 되면 두둑한 보너스에 딸과 먹으라고 한우까지 다른 직원들 몰래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사장님과 엄마의 든든한 지원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항상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우수했습니다. 성적으로만 본다면 수도권의 대학교 원하는 과에 충분히 갈 수 있었죠. 그런데 대학교가 공부만 잘한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입학금에 등록금까지 금액이 엄청났고 게다가 학교 다니며 사용할 제 생활비도 있어야 하잖아요. 학비에 생활비까지 도무지 그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대학교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대출을 받아가며 대학교에 다니는 것보다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빵을 좋아했고 중학교 때부터는 간단한 빵을 직접 만들 수 있었기에 이런 저의 특기를 살려 제과제빵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 앞에 개인 베이커리점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개인 베이커리점이기는 하지만 동네에서는 꽤 크고 유명한 곳이었고 베이커리점 사장님은 호텔 제과점에서 근무하시던 분이라 그곳에서 빵 만드는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꽃 같은 나이인 20대지만 친구들과 만나지도 않고 연애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못했으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자고 일에만 빠져서 살았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좋게 보신 사장님은 호텔 제과점에 계시는 지인분께 저를 추천해 주셔서 27살의 나이에 호텔 제과점에 입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네요. 지금은 이렇게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제 이름을 건 빵집을 차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있답니다. 제가 호텔 제과점에 입사해서 일하는 동안 엄마도 열심히 식당에서 일하시며 돈을 차곡차곡 모으시고 식당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엄마가 직접 음식점을 차리셨어요.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오랜 시간 식당에서 일해온 경력도 있으시고 손맛도 좋으셔서 그런지 동네에 점점 입소문이 나서 지금은 대기업 간부들 월급 정도는 순수익으로 나오는 상황이랍니다. 갈수록 엄마의 식당도 잘 되고 저 역시 호텔 제과점에서 일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호텔 제과점으로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어릴 때 서울에서 같이 놀던 김동규였습니다. 10대 때 헤어진 우리가 20대가 되어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만나서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반가웠어요. 동규에게 아직도 예전에 그곳에서 사느냐고 물었더니 20살 때 어릴 적 같이 살던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했대요. 동규는 어릴 때는 그저 개구장이에 공부도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대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별 문제 없이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제가 일하는 제과점 근처에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 생신이라서 케이크를 사러 왔다고 하며 오늘은 생신 파티로 바로 가봐야 하니 내일 다시 보자고 했어요. 저는 동규의 말에 제 명함을 건네고 동규 역시 자신의 연락처를 제게 주었어요. 다음 날 일하고 있는데 동규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제 만나서 반가웠고 케이크를 직접 만든 거냐고 너무 맛있었다고 하면서 맛있는 케이크 만들어 주었으니 오늘 저녁밥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저도 별일 없었기에 우리는 퇴근 후 만나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잘만 흘러가던 시간이 그날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1년 같은 하루가 지나 퇴근하고 만나기로 한 식당으로 향했어요. 동규는 학교에서 바로 와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동규는 그저 개구쟁이였고 통통했는데 성인이 된 동규는 외모도 깔끔하고 키도 크고 참 멋져 보였어요. 반면에 저는 온종일 빵가루 묻히며 일해서 옷도 펑퍼짐하고 신발도 운동화 차림이라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고 물어보니 동규는 우리 집에서 30분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간단히 맥주를 한잔하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했어요. 동규는 우리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소리를 듣고 놀라기도 하고 그동안 힘들었겠다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와 둘이 사는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며 동규 역시 엄마와 둘이서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어쩌다가 그리 됐냐고 물으니 동규의 아버지는 동규가 20살 때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도 참 아버지 없이 힘들게 다녔겠다고 했더니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기는 컸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둘 다 아버지 없이 지내는 외로움이 커서인지 오랜만에 만났지만 대화가 정말 잘 통했고 자정이 된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네요. 그 후로 저와 동규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주일에 3번은 퇴근 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둘 다 애인이 없고 아직 어린 시절에 풋풋했던 감정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연인이 된 그 주 주말 서로의 집에 가서 각자의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동균의 집에서도 어린 시절 코올리개들이 어느새 이렇게나 컸냐고 하며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인연이 평생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며 두 분 다 우리의 만남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답니다. 어느덧 우리는 28살이 되었어요. 슬슬 주변에서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우리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서로의 어머니를 알고 있으니 바로 상견례를 하기로 하고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잡았습니다. 약속한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와 엄마는 먼저 식당에 도착하고 이제 예비 남편이 된 동규와 동규 어머니는 10분 정도 후에 도착했어요. 어머, 이게 얼마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그런데 아버님은 어디 가시고 왜 혼자 오셨어요? 엄마, 사실은 희준의 부모님 고등학교 때 이혼하셔서 희준은 지금 엄마랑 살고 있어. 뭐? 이혼? 희준 네가 이혼했단 말이야? 아니 어쩌다가 너는 왜 그런 말을 미리 안 했어? 이혼 가정이면 조금 곤란한데? 성격 문제로 희주 아빠랑 어쩔 수 없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혼했어도 저는 우리 딸 부끄럽지 않게 키웠습니다. 지금 모아둔 돈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 집 가정 형편 말고 희주 자체만을 봐주세요. 맞아. 엄마도 어릴 때 희주 엄청 야무지다고 좋아했잖아.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아버지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데 그럼 똑같지 뭐. 안 그래? 얘는 아버지가 사고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거랑 부모님이 싸워서 이혼한 거랑 같니? 그리고 어릴 때 야무지다고 해도 결혼 생활은 또 다르지. 참, 저번에 집에 왔을 때 물어본다는 거 깜빡했는데 너 대학교는 어디 나왔니? 저 사실은 대학교는 가지 못했어요. 대신에 20살부터 계속 제과업계에서 경력 쌓아서 지금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뭐야, 그럼 고졸이야? 우리 집은 나, 먼저 하늘에 간 우리 남편, 우리 아들까지 셋 다 대졸인데 말이야. 너랑 동규랑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너만 고졸이네? 고졸의 이혼 가정이라. 일단 알겠다. 그리고 희주 어머니, 혹시 희주 결혼하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세요? 혼자 사시는 거죠? 어떻게 다 큰 아이들과 같이 살아요. 그리고 저는 식당 운영해야 해서 같이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동규 어머니, 우리 희주 비록 이혼 가정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듬뿍 주며 키웠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연이 오래되기도 했고 서로 좋아하니 희주 이쁘게 봐주세요. 예비 남편이 미리 저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고졸의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매우 당황해하며 저를 대놓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혼수와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혼집은 예비 시댁에서 신혼집 혼수는 우리 집에서 장만하기로 하고 예단비 같은 것들은 서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예비 남편의 일정에 맞춰서 4개월 뒤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상견례 후 예비 남편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결혼한다고 자랑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녀서 꾸준히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나갔고 여전히 초등학교 동창들과 아직도 연락하고 지냈습니다. 예비 남편은 다음 주 주말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겠다고 하며 저한테도 같이 서울에 가자고 했어요. 저 역시 어린 시절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알겠다고 했네요. 약속한 다음 주 주말, 설레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친구들을 보러 갔어요. 중학교 이후로는 처음 보는 친구들이 저를 보며 너무 반가워해주고 저도 어린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친구들을 보니 신기하고 마냥 좋았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결혼을 한다니 어릴 때 그렇게 손잡고 다니더니 결혼까지 하냐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친구들은 결혼식에 꼭 갈 테니 청첩장 나오는 대로 연락 달라고 하고 신혼집 정리되면 집들이 하라고 상화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반가워하며 밤늦게까지 신나게 놀다가 지하철 막차를 타고 겨우 집으로 들어갔어요. 친구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린 후 우리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결혼식장과 스드메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남들은 결혼식장 고르고 스드메 준비할 때 많이 싸운다던데 우리 둘은 취향이 비슷해서인지 큰 다툼 한 번 없이 바로바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알아봤어요.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과 회사와의 거리 등 모든 것을 생각해보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둘 다 비슷했고 하나는 방 2칸에 우리 둘의 회사 가운데에 있는 집이고 다른 하나는 방 3칸에 남편 회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집이었어요. 저는 방 2칸짜리 집을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제 회사와의 거리가 차로 15분 거리이기도 했고 햇빛도 잘 들고 뭔가 집 분위기가 참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3칸짜리 집으로 가면 회사와의 거리가 40분으로 늘어나고 무엇보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칸짜리 집을 원했는데 예비 남편은 남편 회사와 집이 가까운 3칸짜리 집을 원했어요. 거리도 거리였지만 남편 주변에 결혼한 형들이 아이 생기고 나서 아이 방 만든다고 이사 다니면 힘드니까 신혼집은 되도록 큰 곳으로 구하라고 했대요. 게다가 방 3칸짜리 집은 전에 살던 집주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서 냉장고, 세탁기, 장롱, 에어컨 등 어지간한 것들을 다 두고 가는 상황에다가 집주인 성격이 깔끔해서인지 가구들 상태도 최상급이었습니다. 거의 풀옵션인 상황이라 따로 살 것은 침대밖에 없었어요. 예비 남편은 보기 드문 풀옵션에 우리도 결혼하고 아이가 생길 텐데 그때를 생각해서 아예 방이 3개 있는 집을 신혼집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남편의 말에 수긍하기로 했어요.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했지만 저는 출퇴근 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아예 새벽 아니면 오후에 출근을 하는 반면 예비 남편은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에 출퇴근하니 차라리 남편의 회사가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 3칸 집을 우리의 신혼집으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은 예비 시댁에 가서 방 3칸짜리 집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위치며 집 크기, 그리고 풀옵션인 것까지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집 크기도 그러고 위치도 우리 집이랑 가까워서 좋기는 한데 그럼 침대만 새로 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요새 결혼은 반반 결혼이 대세라던데. 그러면 어차피 침대 얼마 하지도 않으니 집 살 때 반반 부담하자. 어때? 반반이요? 원래 집은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긴 한데 그때는 네가 혼수를 다 장만했을 때고 지금은 혼수 장만 다 안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 그리고 희주 너도 결혼할 때 뭐라도 해와야지 나중에 말이 없잖아. 안 그래? 그니까 그냥 반반씩 부담해서 집 계약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집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값을 반반 부담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 엄마와 의논해보고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니 엄마 역시 예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이라며 너무 아무것도 안 해가면 나중에 말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이 혼수는 거의 할 것 없고 침대 솔직히 그다지 비싸지도 않으며 게다가 엄마와 제가 꾸준히 일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다며 반반으로 하자고 하셨어요. 저 역시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같이 생활하는 것이기에 반반으로 부담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되어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예비 남편이 함께 그 집을 마련했어요. 당연히 명의도 공동 명의로 했답니다. 신혼집을 구했으니 이제 침대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내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혼 때 아예 훗날 태어날 아기까지 생각해서 큰 침대를 사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은 둘 다 아기들을 좋아해서 결혼하면 바로 아기를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패밀리 침대를 사기로 하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이 그 옆에 있던 1인용 침대도 사자는 것입니다. 싱글 침대는 왜 사냐고 했더니 부부 침실로 사용할 큰 방을 빼면 방이 2개가 남는데 이 방 중 하나를 게스트룸처럼 사용해서 어머니들이 오시면 그 방에서 주무시게 하자는 거예요. 사실 아기 생기기 전까지 방 하나는 남편 취미방으로 사용하고 다른 방 하나는 제 서재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싱글 침대도 계약하고 작은 장롱까지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가구까지 다 샀고 결혼식 전에 가구만 집에 들이면 되었어요. 이어서 웨딩 촬영도 하고 청첩장도 만들었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은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며 행복하게 살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일하는 곳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침 한가한 시간이라 잠깐 시간이 될 것 같아 30분 정도는 여유 있으니 가겠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호텔 안에 카페에 있을 테니 그곳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점장님께 말씀드리고 카페에 가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앉아있고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얼굴 보고 싶어서 들렀다며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둘이 참 기특하네. 이렇게 알아서 준비를 척척하고 말이야. 사실 오늘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서 잠깐 보자고 했어. 내가 피부가 좀 예민해서 실크 이불 아니면 잠을 못 자. 그리고 허리도 좋지 않아서 침대 매트리스도 저렴한 거 쓰면 못 잔단다. 그 점 염두에 두고 침대 주문하라고 부른 거야. 네?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이불이랑 침대도 사야 하는 거였어요? 얘는 너희 신혼집에서 나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그래서 작은 방에 내 침대랑 장롱 드린다며. 그 방이 내 방이라고 해서 나 너희 결혼 날짜에 맞춰서 집도 내놨어. 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동규한테 들은 적도 없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상견례 끝나고 같이 살기로 말 다 됐다고 하던데 동규가 아직 말하지 않았나 보네. 그리고 너 남편 될 사람한테 동규가 뭐니 동규가. 결혼하면 남편은 서방님이라고 쓰는 거야. 되도록 존칭도 쓰고 알겠니? 아무튼 너희 둘 다 계속 일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특히 너는 고졸의 부모님도 이혼하셔서 집안 살림이나 집안 어른에 대한 예절을 뭐 제대로 배우기라도 했겠니? 그래서 내가 너랑 같이 살면서 너한테 살림도 가르쳐주고 음식도 가르쳐주고 할 거다. 알겠니? 저는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살림을 해요. 게다가 요새는 굳이 직접 살림하지 않아도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하고 믿을 만한 반찬 가게도 많이 있어요. 음식도 거기서 사 먹으면 훨씬 더 저렴하고 좋아요. 이거 아주 무식한 소리라네. 이래서 여자들도 다 대학을 나와야 하고 자라는 환경을 다 봐야 한다니까. 이렇게 나이 먹은 나도 대학교를 나왔는데 너는 대학교도 안 나오고 도대체 뭐 했니? 아유, 답답해. 예, 대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야. 사회생활도 배우고 인성도 배우고 하는 곳이란다. 알겠니? 그리고 고졸 출신인 네가 대졸 출신인 시어머니와 교사인 남편 어디 가서 구할 수나 있겠니? 고졸 출신들은 대졸 출신을 무조건 따라야 해. 그니까 잔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결혼하면 즉시 여기 관두고 딱 집에 붙어서 살림만 해. 알겠지? 죄송하지만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얻는 성취감도 있고 제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일 절대 포기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일하러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뭘 못 들은 거로 해?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날이지? 퇴근하고 동규랑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동규한테 말해놓으마. 알겠니? 저는 더 이야기하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점장님이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가 와서 바로 들어가 봐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야기하니 싱숭생숭했어요. 저는 예비 남편과 저 단둘이서만 살기를 바랐습니다. 솔직히 결혼하는 모든 신혼부부가 다들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아주 친했던 사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까? 게다가 제가 집에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일을 하고 이 일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집에만 있으라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이따가 퇴근하고 예비 남편을 만나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물어보기로 했어요. 터벅터벅 다시 저의 일터로 가려는데 호텔 카페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카페 사장님은 호텔에서 오며 가며 친해진 사이예요. 사장님은 저만 보면 꼭 딸 같다며 저에게 커피 한 잔씩 꼭 타주시고는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예비 시어머니를 가리키시면서 누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저의 예비 시어머니라고 했더니 사장님은 혹시 이순자 씨 아니냐는 거예요. 저희 예비 시어머니 성함이 맞아서 어떻게 아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카페 사장님과 예비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더니 커서 성공했나 보다고 하며 예비 시어머니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뒤통수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했고 예비 시어머니의 부모님은 시장 구석에서 선짓국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에 도박하셔서 어머니가 국밥집으로 돈을 벌면 아버지가 그 돈을 다 밖에서 쓰고 왔다고 해요.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돈을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는 시장에서 소리 지르고 다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고 그게 몇 년째 반복되다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이혼을 하셨대요. 그 후로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중퇴 후 잠적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한테는 방금 어머니가 대학교에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셨다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카페 사장님께 그럼 어머니가 대학교는 다니셨냐고 했더니 고등학교 졸업도 못했는데 대학교에 어떻게 가냐고 하셨어요. 아마 돈이 없어서 대학교 구경도 못했을 거라고 했네요. 그렇게 힘들게 살던 사람이 여기 호텔 카페도 다오고 정말 성공했나 보다고 했습니다. 카페 사장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비 시어머니는 저처럼 이혼 가정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라서 대학교 입학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제가 고졸 출신이라고 그렇게 무시를 했던 거였어요. 저는 카페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동규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아무 상의 없이 시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에 사신다는 것도 황당한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이혼 가정의 고졸 출신이면서 저를 그렇게 무시하신 것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봐서 저를 딸처럼 잘 대해주실 것이라 믿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과 충격이 꽤 컸습니다. 이날은 정말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 모르겠네요. 넋이 나가서 일한 후 퇴근 시간이 되어 예비 남편이 호텔 앞으로 왔어요. 저는 예비 남편의 차를 타고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차에서 어머니께서 우리와 같이 사는 것으로 알고 계시던데 어찌 된 거냐고 물었어요. 내가 저번에 말하지 않았나? 그때 싱글 침대 둔다고 했던 작은 방 있잖아. 그 방 우리 엄마 방이야. 엄마랑 같이 살면 좋지 뭐. 솔직히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해서 집안 청소해 줄 사람도 없는데 엄마가 집안일도 좀 봐주고 그러다 아기 생기면 아이도 좀 봐주시고 하면 좋지. 안 그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어머니와 같이 사는 문제를 왜 나한테 의논 하나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진행해? 그게 너랑 의논까지 할 문제야? 어차피 너도 우리 엄마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잖아. 그리고 너랑 우리 엄마 사이가 보통의 고부 사이야? 우리 초등학교 때 생각 안 나? 너 뛰어놀다가 흙 묻고 넘어져서 오면 너 씻겨주기까지 했는데 같이 사는 게 뭔 문제야?
그냥 엄마처럼 생각해. 그리고 나 결혼하면 엄마 이제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따로 살아? 내가 유일한 아들인데. 그럼 우리 엄마도 같이 살아. 우리 엄마도 이혼하시고 혼자잖아. 나도 엄마의 유일한 딸이니까 그래도 되는 거지? 방 3개니까 한 개는 우리 쓰고 작은 방 2개 중에 하나는 우리 엄마, 다른 하나는 너희 엄마 쓰시게 하면 되겠네. 뭐? 어떻게 사돈이 같이 한 지붕에서 사냐? 듣기만 해도 세상 불편하네. 너네 엄마는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되고 우리 엄마는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되냐? 게다가 이 집이 너 혼자 마련했어? 나도 절반은 마련했어. 그리고 집에 들어간 침대, 장롱은 다 내가 산 거 알지? 이 집에 대한 지분 나도 적어도 절반은 있어. 그니까 너네 엄마 모시고 살려면 우리 엄마도 모시고 살아. 저와 예비 남편은 예비 시댁으로 가는 길 내내 싸웠습니다. 그렇게 서먹해진 채로 예비 시댁에 들어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팔짱을 딱 꼬고 화가 잔뜩 난 채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종이에는 제가 결혼하면 같이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오자마자 저한테 종이를 던지셨어요. 내용을 보니 예비 남편 집의 제삿날 친척들의 생신이 쭉 적혀 있더라고요. 봤니? 네가 이혼 가정의 고졸 출신이라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자고로 여자가 시집 가면 시댁의 행사는 목숨보다 귀히 챙기는 거다. 알겠니? 그리고 조금 있으면 명절이지? 명절날에는 친정에 갈 생각 추호도 하지 말아라. 출가 외인이라고 들어봤지? 고졸 출신이라 모르나? 시집간 딸은 남이라는 뜻이야. 이제 친정은 못 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프면 나 요양원에 보낼 생각하지 말고 평생 네가 날 돌봐야 한다. 그게 며느리고 여자야. 알겠니? 글쎄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옛날에야 남자가 집도 해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어요. 여자도 같이 일하고 집도 같이 준비해오는 마당에 왜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죠?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뭐?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니? 어릴 때는 야무지고 똑똑했던 애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멍청해졌네. 그래, 너도 맞벌이하고 집도 반반으로 준비해왔어. 그래도 넌 고졸 출신이야. 태생이 고졸이라고. 지금 조건을 비교해봐라. 네가 우리 동규처럼 좋은 대학을 나왔니? 아니면 집안이 좋기를 하니? 고졸 출신의 이혼 가정에서 자란 너 따위가 대졸 출신인 시어머니와 교사인 우리 동규 같은 좋은 신랑감 어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니까 잔말 말고 고졸 출신인 너는 대졸 출신인 내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해. 결혼하면 같이 살고 너는 회사 관두고 집에서 나한테 집안일 배워라. 알겠니? 자꾸 저한테 저는 고졸 출신이고 어머니는 대졸 출신이시니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데 어머니, 대학교 졸업장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 어머니 대학교 나왔다고 말만 들었지 증거는 하나도 못 봐서요. 졸업장이 없다면 졸업 사진이라든가 아무튼 뭐든 좋으니 대학교 나오신 증거물 하나만 보여주세요. 뭐라고? 내가 방금 막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전인데 그런 증거물이 어디 있겠니? 그냥 어른이 나왔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무슨 증거를 찾고 난리야? 어머니, 요새는 폐교한 대학교 졸업 증명서도 다 뽑을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동사무소에 가서라도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졸업 증명서 발급받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어머니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얘가? 내가 설마 대학교 나온 거를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이니? 이게 진짜 정신 나갔나? 지금 시모한테 대들어? 어머니, 사실 아까 어머니와 제가 있던 그 카페 사장님이 어머니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시더라고요. 어머니 성함도 잘 알고 계시던데요. 저 그분한테 어머니의 학창시절 다 듣고 왔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 집안이 시장에서 선지국밥집을 하셨고 어머니 역시 저와 똑같은 이혼 가정이시더라고요. 게다가 대졸은 무슨 고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던데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학교 다니셨던 증거 내일까지 보여주세요. 동사무소 가셔서 신분증 보여주시면 아마 뽑아줄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동네에서 공부 제일 잘해서 동네에서 유일한 대졸자 아니었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힘들었지만 공부는 제일 잘해서 장학금 받고 대학교도 졸업했다면서. 장학금은 무슨?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도박으로 할머니와 이혼하시고 고등학교도 중퇴하셨대. 동창이었던 카페 사장님 말씀으로는 돈이 없어서 대학교 구경도 못 해보셨을 거라던데. 그래, 나 고등학교 중퇴했고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다. 그게 뭐? 이 나이에 그게 무슨 상관인데? 맞아요. 어머니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학벌이 좋든 말든 상관없죠. 저도 어머니가 대졸이든 중졸이든 초졸이든 아무 상관없고 어머니가 이혼 가정에서 자라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어머님 본인처럼 이혼 가정에서 자란 예비 며느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싶으셨어요? 한 가지 더. 아까도 말했듯이 신혼집 장만할 때 저도 반 보탰습니다. 게다가 혼수도 제가 다 장만했는데 제가 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해요? 저는 그리 못 삽니다. 야, 그냥 같이 살면 되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럼 네가 모시고 살아. 너는 너네 엄마 모시고 살고 나는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되겠네. 그냥 그렇게 하자. 우리 결혼이고 뭐고 다 취소하고 그냥 따로 모시고 살자. 이미 친구들이며 직장 동료들한테 청첩장 다 뿌렸는데 인제 와서 이럴 거야? 어떻게 결혼을 취소해? 너는 결혼 앞두고 파혼했다 하면 안 부끄럽겠니?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100배는 낫지. 나는 너네 엄마의 허언증이랑 이 상황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너와 함께 못하겠다. 우리 그냥 이쯤에서 끝내자. 그 길로 저는 예비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예비 시어머니의 실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이래서 파혼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하며 내가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시킨 게 후회된다고 하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는데 제 마음도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는 더 좋은 인연이 있을 테니 지금은 마음 정리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라 엄마 가게에서 엄마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같이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야, 너는 어제 그렇게 말하고 그냥 가버리면 다야? 그래, 나 중졸에 찢어지게 가난한 이혼 가정이다. 어쩔래? 이런 시모라서 지금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파혼하겠다는 거냐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머니의 학력이 어떻든 어린 시절 어떻게 사셨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꾸 저한테 거짓말하시고 저한테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 하시며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말이 되나요? 그게 왜 말이 안 돼? 우리 엄마 너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 그래서 딸처럼 곁에 두고 잘 챙겨주겠다는데 그게 뭐? 딸처럼 생각한다는 분이 잘 다니는 회사 관두고 집에 와서 집안 살림하라고 하냐? 그리고 제사에 생일까지 다 챙기고 벌써 출가회인 타령하시는 게 정상이야? 게다가 어머니 아프시면 요양원 보내지 말고 무조건 모시라고? 명절 때는 친정에 갈 생각도 말고? 그게 말이 돼? 세상 천지에 자기 딸한테 결혼했다고 잘 다니던 회사 관두고 집에 들어와서 살림하라는 엄마가 어딨니? 명절날에는 출가외인이니 친정에 오지도 말라는 엄마가 어딨어? 이게 배우지 못한 티를 내나 여자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는 그쪽은 뭐 그러셨나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더니 딱 그 꼴이네요. 우리 애들 초등학교 시절 때 그쪽 시어머니 치매 오셨죠? 그때 그쪽 남편은 집에서 모시자고 그러고 그쪽은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면서 매일 싸우셨잖아요. 본인은 그래놓고 우리 딸한테는 그쪽 치매 걸리면 그쪽에 똥오줌 다 치우라는 겁니까? 명절 때는 또 어땠고요? 명절 아침에 해 뜨자마자 시댁에서 탈출했다고 좋아하던 사람이 누군데 우리 애한테는 친정에는 가지도 말라고 해요? 그쪽이나 제대로 하고 이런 요구하세요. 아시겠어요? 당장 나가요. 영업방해죄로 신고할 테니까. 엄마가 예비 시어머니의 과거 행적들을 하나하나 말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소리 지르고 화만 냈습니다. 끝까지 나가라고 했지만 끝까지 두모자가 나가지 않고 행패 부리길래 결국 경찰을 불러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이렇게 저는 파혼하고 지금은 엄마와 저 둘이서 다시 예전처럼 오붓하게 살고 있답니다. 예식장과 신혼집, 가구 등을 다 취소하면서 위약금을 많이 물기는 했지만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뒤로 동창들을 통해 우연히 예비 남편이었던 동규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동규는 저와 파혼한 후 매일 술만 먹었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서 벌금형을 받고 학교도 잘렸다고 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그동안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들은 벌금형 받고 잘 다니던 학교도 잘려서 지금은 그 돈을 다 탕진하고 원룸으로 이사해서 둘이서 아웅다웅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제 첫사랑이었던 동규와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동규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고 혹시라도 만난다고 해도 더는 이전처럼 서로에게 따뜻한 호감을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래서 첫사랑은 마음에만 두고 추억에서만 그리워하며 살아야 하는 건가 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만났지만 끝내는 이루지 못했던 첫사랑. 오늘 이 사연과 함께 보내버리고 당분간은 저의 꿈을 위해 열심히 달리려고요. 그러다 보면 제게도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죠? 그날을 향해 오늘도 힘내겠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